지난번 올렸던 영상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우리 채널에서 한 2년 정도 투자했던 ASML, 엔비디아, 요거의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잡고 있냐,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논란이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증거 영상 하나 보고 바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들은 이미 이렇게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에서는 주로 기술주들에 좀 많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기술주 인베스트라고 이렇게 불렸죠. 물론 뭐 단기간에 투자한 게 아니라 벌써 기술주에 투자하라 그런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했으니까 뭐 2020년도는 다 당연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랑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죠.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일단 영상 오래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20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일단 미연준 기준금리가 2.4%를 요게 넘어가거나 거기에 근접하는 시점을 타깃으로 잡고는 있어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끔 댓글에 이게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뭐 말이 좋아서 매도 타이밍 알려달라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뭐 저한테 정확한 고점 찍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저도 포함해서 우리들은 승질이 급하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매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다음날 폭락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늦어도 그 다음 주까지는 그 사이에는 고점 찍고 폭락을 해야 돼요. 만약에 누가 매도하라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한 10% 더 오른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이런 개 어쩌고 저쩌고 막 소, 양, 말, 육두물자 다 튀어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뭐 수익 난다고 수익금을 떼어줄 것도 아니죠. 뭐 누가 어떤 말 해줬다 그러면 뭐 걔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돈 번 거니까, 걔한테 뭐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타이밍은 그냥 각자 지 혼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유튜브는 그냥 다양한 의견 보면서 참고하는 거지 매도 시점을 정확히 찍어달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거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숨겨진 악재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은 주가 그냥 폭락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종목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뭐 누가 저한테 수익금을 떼주나요? 아니죠. 손실 나면 욕만 먹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서 뭐 대놓고 여러 사람들한테 종목 얘기를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냥 그때 워낙 많이 언급드려 놓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다행스럽게 ASML 주가가 방송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졌어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항상 뭐 이 종목 얘기할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추천하기가 죄송하다, 주력이긴 한데 이미 2020년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워낙 많이 드렸고, 그럼 엄청나게 빠지면 몰라도 그냥 차라리 인덱스를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미리 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댓글 조사를 그 전에 몇 번 했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사셨어요. 저도 물론 이 시점에 거의 대부분 샀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신 분 중에 수익을 못 내신 분도 있을까봐 그것도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올리면 요 한 사이클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예측보다 빠르게 끝나서 내년 정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시점에 좀 팍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매도를 해야 될 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ASML 같은 기업은 이렇게 현금화해 놨다가 폭락하면 꼭 주워 담을 그런 기업이죠. 폭락이 안 오면 그때 상황봐서 다시 사야죠.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언급드릴 수밖에 없던 종목이죠.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안 하는 게 없는 애가 엔비디아니까요. 2020년 12월에 엔비디아가 뭐 거의 테슬라 다음의 위치로 자율주행을 막 먹어 들어가고 있어서 테슬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00에서 130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것도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작년에 방송할 때도 뭐 주력이긴 한데 이제 추천할 수도 없고 뛰어내릴 시점 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또 반등을 많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내년 금리 너무 빨리 올리면은 이제 한 사이클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자, 이게 경제의 큰 흐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시점을 잡는데도 굉장히 상식적으로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3월 25일에도 매도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좀 드리고 3월 31일에도 관련된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채널의 특성상 우리가 리딩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ASML이나 엔비디아 얘기하고 나서 뭐 제가 직접적으로 확 추천했다 보다는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주가가 안 갔으니까. 매도 타이밍도 마찬가지예요. 네. 더 올라가면 엄청나게 욕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알아서 해야 돼요. 종목에 대한 얘기는 알아서 하고, 전체적인 스탠스는 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수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는 아직도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동안에는 단계적으로 현금화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히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스탠스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자고요. 일단 우린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한 2에서 2.5%, 뭐 평균 한 2.25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 됐을 때는 주식의 비중이 10% 미만으로 이 정도 오게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단 중간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수그러든다든가 아니면 금리 인상이 뭐 늦춰진다거나 이러면은 우리도 비중을 틀리게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문제고 일단 지금까지 스탠스가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ASML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 시점을 저한테 찍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언제 매도해야 되냐?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데 방송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똑같은 얘기를 무한 반복드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뭐 한 1년, 2년 내에 폭락이 올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알아서 많이 먹으셨으니까 매도해야 된다. 이 말밖에 드릴 게 없어요. 매도 타이밍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찍어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리딩방에 이런 데 가시는 수밖에 없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우리 기준으로 해갖고 가고요. 일단 두 번째로 갑자기 존버하다가 매도를 하냐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갑자기 현금화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린 부분입니다.